네, 오늘 저희는 4개의 흥미로운 기업 분석 보고서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인텔리안테크, TLN 엔지니어링, 우신 시스템, 그리고 유라클인데요. 위성통신 안테나부터 클린룸, 또 자동차 부품, 그리고 AI 플랫폼까지 정말 기술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네요. 네, 맞습니다. 각기 다른 분야 같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기술 혁신이랑 시장 변화에 발맞춰서 성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저희는 이 보고서들의 핵심 정보 그리고 전망을 좀 압축해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당신께서 이 기업들 또 관련 산업을 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인텔리안테크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인텔리안테크. 보고서를 딱 보니까 그 3분기 연속 적자 끝에 2025년 2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거다 이런 기대감이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이게 상당히 큰 전환점인데 근거가 확실한가요? 네, 보고서에서는 크게 3가지 요인을 짚고 있어요. 첫째는 주력이었던 해상용 파라볼릭 안테나 있잖아요. 그 전통적인 접시형 안테나. 그 매출이 좀 회복되고 요즘 많이 쓰는 신형 평판형 안테나 매출이 이제 본적화된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아, 평판형 안테나요? 네, 둘째는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원웹, 그러니까 유텔산 원웹이죠. 여기에 지상용 평판형 안테나 재고가 곧 소진될 걸로 예상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사향 게이트웨이 안테나 매출 인식이 좀 빨라질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그 원웹이 여러 나라에서 서비스 승인을 받으면서 관련 안테나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사인 스타링크 때문에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영향이 있었죠. 근데 보고서를 보니까 기존 안테나랑 저궤도 위성통신을 같이 쓰는 그런 하이브리드 솔루션 수요가 늘면서 회복을 기대한다. 뭐 이런 분석이네요. 목표 주가는 68,000원을 유지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접근이 좀 먹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위성통신 기술에서 이제 지상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첨단 산업의 기반 시설이죠. 클린룸 분야의 강소기업 TL 엔지니어링 보고서입니다. 네, TL 엔지니어링. 2002년부터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산업에 꼭 필요한 클린룸. 그 공기 중에 뭐 미세먼지나 온도, 습도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그런 청정 공간 있잖아요. 이거 설계부터 시공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온 기업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기존 클린룸 기술을 응용해서 사업을 다각화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특히 그 폐수열 회수 시스템을 통한 ESCO 사업 진출이 눈에 띄던데요.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사업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죠? 아, 네. 그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버려지는 폐수의 열 에너지를 회수해서 다시 쓰는 기술이에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죠. 근데 TL 엔지니어링 시스템의 강점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로봇 용접 기반의 다단 구조로 만들어서 열교환 효율을 확 높였고요. 또 하나는 필터 없이 작동하는 무역화 설계라는 점. 그래서 오염물질이 많은 폐수에도 막힘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효율도 높고 안정성도 잡았다. 그렇죠. 이 기술로 2024년에 KT 프로젝트에서 이미 10억 매출을 냈고요. 2025년에는 LG 같은 신규 프로젝트로 한 40억 이상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성정세가 가파르네요. 네. 그 외에도 이동형 클린룸 컨테이너인 HCC라던가 실내 공기질 관리 프랜차이즈 사업 깨공 멤버스 같은 신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특허도 많고요. 네, 기술 기반이 탄탄해 보입니다. 자, 그럼 기반 시설 엔지니어링에서 이번엔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신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안전벨트랑 2차 전지 자동화 설비가 주력인데 최근 안전벨트 사업에서 아주 큰 성과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주목할 만한 소식인데요. 기존에 GM 현대차 스텔란티스에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포드의 핵심 차종이죠. F510 시리즈. 이걸 포함해서 대규모 안전벨트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겁니다. F510이요? 와. 네, 규모가 약 1조 5천억 원 정도 되고요. 2028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약이라서 그 성장 가시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이야, 안전벨트 시장은 사실 오토리브 같은 몇몇 글로벌 기업들이 거의 과점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후발주자로서 그것도 미국에서 제일 팔리는 픽업 트럭인 F510 계약을 따냈다는 건 대단한데요.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을 확실히 인정받았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기존 강자들의 벽을 뚫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F510이 워낙 꾸준히 팔리는 모델이니까 안정적인 매출 확보에도 유리하겠죠.
네, 목표가는 13,000원으로 제시됐고요. 2차 전지 장비 매출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자 유라클입니다. 아, 유라클. 국내 모바일 앱 개발 플랫폼 시장에서는 1위 기업이죠. 모피어스라는 플랫폼으로 제가 알기론 1,000곳 넘는 기업들의 앱 개발이랑 운영을 도왔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모바일 앱 쪽에서는 확실한 강자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AI 플랫폼 사업으로 확장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아, AI 쪽으로요? 네. 2024년부터 아테나라는 자체 생성형 AI 플랫폼을 개발해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고려대 AI 연구원하고도 협력하고 또 LG AI 연구원의 LLM, 그 대규모 언어 모델 엑사원을 도입하는 등 기술 기반을 열심히 다지고 있습니다. 자체 플랫폼에 외부 기술까지 접목하는군요. 네, 특히 그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는 RAG 기술 같은 걸 적용해서 기업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앱 강자에서 이제 AI 플랫폼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다만 보고서에서는 이 AI 분야 투자 때문에 2025년 영업이익은 단기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보고하는 선제적인 투자니까요. 비용이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시장이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하겠죠. 미래 가치를 볼 것이냐, 단기 비용 부담을 볼 것이냐. 그렇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본 네 기업, 인텔리안테크, TLN 엔지니어링, 우신 시스템, 유라클 모두 각자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점이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네, 위성통신 경쟁이 심화되고 또 에너지 효율화 요구는 커지고 자동차 공급망은 계속 변하고 AI 기술은 거의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기업들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고 또 실제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기술적인 잠재력이랑 실제 사업 성과 사이의 균형,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겠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미래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이 복잡한 기술 기업들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유용한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